안녕하세요. 고품격 허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. 제리코의 메드사우 뗏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테오도로 제리코는 1791년도에서 1824년도 매우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십니다. 그 나이가 불과 33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요절했던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동하는 그런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전부터 루벤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1816년도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면서 그때 로마의 미켈란젤로의 그 천장 벽화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는 들라크루와 그 후배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그 화가이죠. 변호사 아들로 태어나서요, 일단 부유한 집안입니다. 어릴 때부터 그림하고 말 타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. 이탈리아에 갔다 온 다음에 미켈란젤로에 대한 큰 영향을 받고 그 당시에 큰 충격을 줬던 메드사호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1819년도에 이 화가가 유명한 작품이 이 작품밖에 없습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인생 작품을 발표하죠. 살롱전에 전시를 했을 때 엄청 큰 충격과 또 비난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의외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영국에서도 이제 순회 전시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았고요. 특히 폐병으로 굉장히 또 약했거든요. 근데 프랑스로 다시 귀국한 뒤에 말을 타다가 이게 떨어진 사고를 당해서 그 병이 더욱 악화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투병 끝에 33세의 그 이른 나이에 또 요절을 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메드사호의 뗏목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이죠. 자, 일단 사건은 그래요. 포르투갈령이었다가 이제는 프랑스령으로 이제 바뀐 아프리카 세네갈 그 식민지로 가는 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 중에 이 배를 탄 메두사우, 이름도 조금 무섭죠. 배가 메두사우가 뭐예요? 그 약간 좀 불길한 징조 같기도 합니다, 배 이름 자체가.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 식민지 세네갈로 가는 길에 총 다 합해서 400여 명이고 절반은 공무원이었다고 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계급층이 있었다고 하죠. 자, 근데 그 선장이 좀 문제가 많은 선장이었어요. 그 당시에 나폴레옹 반대파였고 주정부에 좀 줄을 잘 선 선장이었는데요. 초짜였어요. 20년간 배를 지휘한 경험이 없는 그 초짜가 이 배를 몬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또 욕심이 많아서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다가 아프리카 근처에 암초에 배가 걸린 거예요. 그 자초가 된 거죠. 이 배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이 선장은 이 배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피신을 해야 돼요.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구명 보트가 400명이 탔는데 250개밖에 안 돼요, 최대. 그래서 이 250의 그 구명 보트는 상류층들이 살라고 이거를 타고 떠났고요. 나머지 하층민들이 임시 뗏목 가로 20, 세로 7m의 작은 뗏목에 무려 149명이 식량이랑 도구도 없이 그냥 타버린 거예요. 그래도 선장이 이 뗏목이 솔직히 배를 놓을 저을 그 도구도 제대로 없고 식량도 없다 보니까 이들을 살리려면 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. 구명보트로 많은 사람이 탄 이 뗏목을 매양이라고 하죠. 끌고 가는데 솔직히 배가 안 움직이겠죠.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작은 구명보트로 끌어요. 그래서 이 선장이 예양 중에 뗏목과 연결된 밧줄을 끊고 혼자 도망갑니다, 이 선장이. 십새끼? 뗏목에 탄 사람들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까요? 가진 자들, 상류층만, 그들만 혼자 도망가버리고 그 배를 탄 사람들 250명 중에 첫날부터 여러 사람이 죽거든요. 근데 이 뗏목 안에도 계급이 나눠져 있었대요. 서바이벌 게임이죠. 아주 위험한 그 바깥쪽 바다 쪽에는 하층민들이 있었고요. 가운데는 또 상류 계급층이 있었대요. 그 중에서 계급이 나뉜 거예요. 그래서 이 계급자들이 총이 있었대요. 너네 가까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해서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기도 했고요. 첫날부터 파도 때문에 무려 30여 명이 일단 죽었고요. 하루마다 계속 죽었어요. 그러니까 서로 불신 끝에 또 갈등도 있었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건 완전히 생지옥이었죠, 이 뗏목은. 근데 5일째부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.
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. 처음에는 뭐 가죽이랑 천을 막 갉아 먹었다가 영양분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시체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. 이거 진짜 충격적인 거죠. 계속 죽어가다가 이제 뒤늦게 아르기스 호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배 작은 거 보이죠? 이제 나타난 거예요. 겨우 구조를 하는데 처음에 배 탔을 때 250명 중에 15명만 살아남았습니다. 근데 구조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기아 때문에 거의 다 죽고요. 거의 살아남은 건 거의 2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. 그리고 이 2명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요.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. 문제가 많았던 그 선장 있잖아요. 쇼말에. 이 사람은요, 징역 3년형밖에 처하지 않았어요. 그 선방망이 처벌이었죠.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정부에서 사건을 무마하고 막습니다. 이 살아남은 두 사람이 결국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죠. 자, 그때 이 제리코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. 당시 25살 때 제리코가 이 메두사호 뗏목 사건을 그리게 되는데, 자, 이 사건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. 그 살기가 있는 그 광기의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스케치하고 엄청나게 그 많은 연구를 해요. 또 죽은 시체의 그 색감을 보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시체를 빌려서 스케치로 썼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또 이 대작을 위해서 직접 보트를 재현하려고요. 나무판들 그 사이즈 똑같이 재현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 밑에서부터 보면 일단 죽은 시체들이 많죠. 뭔가 체념하고 있는 이 남자, 딱 보통 추측으로는 자기 죽은 아들로 봐요. 죽은 아들을 보고 이제 인생을 포기한 상태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이제 바닷가로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시체,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유가 아르구스호 이 배가 드디어 보인 거예요. 구출하는 그 배죠.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사람이 발버둥을 치는 장면이에요. 사람들이 그 소식 듣고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. 이제 몇몇 사람들이 드디어 발견했다고, 우리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고요. 근데 손을 흔들고 천을 휘둘르는 이 남자, 맨 위에 있는 남자 보면요, 자, 이게 피부 색깔이 좀 까맣죠.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요, 지금 이 사람이 하층민이거나 노예일 가능성이 많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그 배에서는요, 솔직히 인종, 계급 따위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죽음 앞에서는요, 사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평소 하층민일지라도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떠나가지 말라고 이 사람을 좀 부축해주고 잡아주고 있죠. 도와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이 상자 위에 발을 걸치고 있잖아요. 최대한 높게 서서 저 배의 신호를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상자까지 또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도 깃발 흔드는 사람을 또 잡아주고 있는 장면이에요. 그런데 좀 반전이 있어요. 바로 옆에 도끼가 있습니다. 그죠? 첫날부터 사람들이 파도 휩쓸려 나가고 또 서로 죽였어요. 서로 살라고 싸움을 벌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재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서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. 조금만 이제 불안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배에 불안감, 그 광기, 그 갈등이 있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. 배를 딱 보면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2명이었고 처벌받은 그 선장 거의 3년 전밖에 안 된다고 그랬고요. 그죠? 그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습니다. 그 루이 18세의 정부의 무능력함과 그 부패를 또 보여준 사건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의 그 사건이 좀 떠올리는 건 좀 당연해요.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 이 그림을 약간 연상하는 이제 방송도 있었습니다. 제가 마드리드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투어를 많이 해주거든요. 그리고 여러 유학생들 보면,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요, 대부분 좋은 사람들 오세요. 근데 몇몇은요, 한국에서 그 좀 약간 경쟁이 아주 치열한,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과도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조금이라도 내가 대우를 못 받거나 불만이 생기면요,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있는 그 상태를 저는 보게 돼요.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아니고 좀 좋게 보면 더 좋은 일인데도 내가
내가 차별받고 있나? 나 지금 대접 못 받는 거야? 나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여행에서 와서까지 내가 이래야 돼?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선을 내미는 사람이 하층민이라 그랬잖아요. 유색 인종이든 아니면 이 배에서 지배층이든 솔직히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왜냐면 이 모두를 살리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삶을 위해 손길을 내밀었을 뿐이에요. 뱃사람들은 서로 불신 상태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이 깃발 흔드는 사람을 이 도끼를 들고 내리치고 방해를 한다면요, 솔직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. 이제 삶의 희망조차 없어집니다. 삶을 위해 뭔가 뭐라도 잡으려는 이 사람을 이 도끼로 찍고 밀어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리코의 메두사 뗏목을 보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비합리, 부조리함, 그 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자, 방송이 유익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저는 마드리드의 이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